홈팀 울산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릭은 전방 압박과 측면 연계에 능하며 이청용은 중원에서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 능력이 탁월한 자원이다. 보야니치는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현우, 서명관, 조현택이 동아시아컵 대표팀 소집으로 결장하지만 공격 템포와 빌드업 리듬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정밀하게 전개되면서 상대 수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패턴 플레이가 위협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원정팀 대구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드가는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지만 연계 전개에서는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정치인은 이선에서 전방으로의 침투 타이밍을 노리지만 전환 속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세징야는 개인 돌파는 여전하나 전체적인 템포 주도권을 쥐기에는 부담이 크다. 수비진은 무게중심이 낮고 측면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구조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가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은 이청용과 보야니치의 호흡을 중심으로 압박과 침투 전개를 강화하며 측면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대구는 수비 조직력과 밸런스 모두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뚜렷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응집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선 울산이 경기를 지배해낼 흐름이다. 홈팀 전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하남은 전방에서 체력과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핵심으로 기능하며 킬패스를 통해 전환 속도를 높이는 중심 자원이다. 발디비아는 발빠른 침투와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전체적으로 5백을 기반으로 한 선수비 후역습 구조가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알베르티와 발디비아의 전환 조합이 날카로운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원정팀 경남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릴은 좌측에서 볼 운반에 가담하나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다. 마세도는 이선에서의 전개 능력은 갖췄지만 전방과의 연계 빈도가 낮으며 브루노 코스타는 전개 속도에 비해 마무리 시도가 단조롭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방 압박이 다소 느슨하게 형성되며 중원에서 공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많다. 수비 라인은 상대 침투에 대비한 커버 밸런스가 흔들리며 하프라인 이후의 공간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남은 수비적인 안정 위에 후방 빌드업과 속공 타이밍까지 잡아가며 점점 경기 운영에 정교함을 더하고 있다. 반면 경남은 커버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리며 역습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알베르티의 패스와 발디비아의 침투가 이어지는 한 전남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부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장신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 페시는 좌측에서 볼 운반을 시도하지만 중앙 침투는 적으며 이동수는 볼 키핑보다는 측면 대기 형태가 강한 자원이다. 공격 패턴은 곤잘로의 머리를 향한 단순한 롱볼 투입에 편중되어 있으며 리영직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전방 흐름이 단조롭고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 없이 단순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원정팀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박스 안 움직임은 날카롭지만 연계 플레이보다는 피니시 비중이 높은 자원이다. 신재원과 사무엘은 인버티드 드리블을 통한 이선 침투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개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있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교체 자원 중에도 드라마틱하게 흐름을 바꿔줄 만한 전력은 많지 않으며 기본적인 공격 설계가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부산과 성남 모두 공격 루트가 단순하고 변화의 폭이 좁은 팀이다. 후반 체력 저하 이후에도 교체 자원이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은 낮으며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루즈하고 답답한 흐름 속에서 양팀 모두 실마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균형과 심리적 안정지향이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무승부 흐름을 유력하게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다. 홈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일류첸코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위치 선정이 뛰어난 자원이다. 세라핌은 좌측에서 돌파와 컷백에 능하며 파울리뉴는 우측에서 볼 운반과 측면 침투 모두를 소화할 수 있다. 양쪽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배치되며 수적 우위 속에서 크로스 타이밍을 잡아내는 전술이 안정화된 모습이다. 변성한 감독 체제 아래 조직력의 결속도가 높고 상대 약점을 빠르게 공략하는 맞춤형 압박이 돋보인다. 원정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가브리엘은 측면에서 단독 전개를 시도하지만 연계 플레이는 제한적이다. 페드로는 제공권보다는 침투 중심의 움직임이 많고 김영환은 전방에서 공간 활용보다는 후방 지원에 집중하는 성향이다. 측면 윙백 한 명만으로 수비 공간을 커버하고 있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쉽게 흔들리는 구조를 반복 중이다. 김기식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지만 아직 전술적인 색깔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선수단과의 전술 싱크가 낮은 편이다. 수원 삼성은 좌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에서 한층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충북 청주는 감독 교체 이후 흔들리는 조직력과 측면 수비 구조로 인해 실점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측면 전개 중심의 흐름에서 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퉁가라는 제공권보다는 이선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구종욱은 우측에서 템포 조절과 전방 연계에 집중하며 이광진은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활용과 패스 연결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측면 수비는 윙백 1인 운영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의 빠른 돌파를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의 체력 저하가 뚜렷하며 뒷공간 노출과 크로스 대응이 느려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루아는 전방에서 위치 선정을 통해 찬스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타입이다. 김병호는 좌측 측면에서 돌파와 컷백 모두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성진은 이선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김병호의 측면 돌파는 상대 수비를 단독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고 공간을 열어주는 전성진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와의 조합이 안정적인 크로스 루트로 이어지고 있다. 화성은 수비적인 라인 유지 또한 견고하며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김병호의 측면 파괴력은 천안의 윙백 구조의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커버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화성은 이미 전술 루트가 명확히 정착된 팀으로서 실질적인 전개 효율에서 뚜렷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기는 결국 수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홈팀 일본 포메이션은 3-4-3이며 각기타는 전방에서 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기민한 공간 창출 능력을 자랑한다. 미야시로는 이선에서의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제르맹은 왼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왼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 특히 제르맹은 직전 경기에서 무려 4득점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득점 감각을 입증했고 이번 경기 역시 그의 왼발에 공이 전달되는 순간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은 모리아스 감독 체제 하에서 3-4-3 전술을 꾸준히 다듬었고 전방 압박과 조직적 수비 전환에서 완성도 높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중국 포메이션은 4-4-1-1이며 장이닝은 박스 안 제공권 경합에 강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연계 능력에 제약이 있다. 세르징요는 중거리 슈팅과 패스 전개는 가능하나 수비 시 전환 속도가 떨어져 중앙이 비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아오는 좌측에서의 크로스 능력은 존재하지만 일본의 전방 압박 앞에서는 볼 간수가 불안정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두르데비치 감독은 아직 선수단과의 조직적 호흡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고 중국은 아직도 빌드업 패턴과 수비 전환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일본은 오랜 기간 다듬은 3-4-3 전술을 바탕으로 공간 활용과 연계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특히 제르맹의 왼발은 이미 직전 경기에서 사고를 터뜨렸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 한 방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중국은 전술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채 수비와 전개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일본의 압박과 속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조직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흐름이다.